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3단원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3단원 처음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공간과 입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단히 교과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교과서 50쪽과 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교과서를 펼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친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쌓기나무로 우리가 생각한 건물을 만들어 보자. 도시에 세운 건물의 모양을 그려볼까? 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쌓기나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아마 이런 쌓기나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볼 것 같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쌓기나무로 건물을 만들고 또 건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고 쌓기나무로 세워진 건물을 보고 그림을 통해 나타내는 방법 등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쪽의 나머지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런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쪽 나머지 페이지와 51쪽에 보시면 하나의 도시 혹은 마을 형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드론을 조종하시는 분 같은데요. 이분이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진들이 다 찍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찍혔는지 50쪽, 51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50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여자아이가 있고요. 이쪽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50쪽에 사진을 찍는 사람은 이렇게 2명인 것 같고요. 다음 5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위에 드론이 있고요. 드론이 2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마 숫자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오립에 2대가 있고 또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아이 혹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시한 것들을 보면 51쪽에 5 그리고 50쪽에 2 해서 사진 7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7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표시한 그 사람들, 카메라, 드론들과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 어떻게 매칭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셨나요? 하나씩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혹은 오리배가 찍을 수는 없는 사진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51페이지에 있었던 드론 2대를 먼저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높은 건물에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표시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오리배 혹은 잔디밭에 있는 사람들 혹은 드론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사진 모두 조금 높은 곳에 있던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짐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지금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 이 드론이 1번 사진을 찍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드론, 이쪽이 지금 왼쪽 방면으로, 왼쪽 방향으로 한옥과 함께 50쪽에 있는 높은 건물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2번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한옥이 있고요. 여기에 회색 건물, 여기에 그 회색 건물이 지금 50쪽, 51쪽 사이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치 형태가 있는 다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드론이 찍었는데 조금 더 낮게 나는 드론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의 위치를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 3번 사진을 생각을 해봅시다. 3번은 한옥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한옥 앞에 있던 이 학생이 찍은 사진이 바로 3번 사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옥의 입구 앞에서 찍고 있는 사진이니까요. 그리고 4번 사진이 있는데 4번에는 지금 사진이 두 가지가 다른 사진입니다. 아마 이 두 친구가 찍은 사진이 이 사진,
4번 사진과 또 다른 4번 사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진을 4-1이라고 하고 이 사진을 4-2라고 해봅시다. 지금 똑같이 이 버섯 모양 있죠? 버섯 모양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도넛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4-2 사진에서는 버섯이 앞에 있고 뒤에 도넛 모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을 여자아이가 찍은 4-2 사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남자아이는 도넛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도넛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버섯과 뒤에 있는 건물 있죠. 여러분은 50쪽, 51쪽을 함께 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남자아이가 찍은 사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나오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찍은 사진이 바로 4-1 사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이 5번, 6번 사진 남아있는데요. 오리배의 사진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리배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할 텐데 하나는 한옥 쪽을 찍었습니다. 한옥과 그리고 여기 무슨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을 찍었고요. 또 하나는 높은 빌딩. 이 높은 빌딩은 이쪽 50쪽에 나와 있는 빌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쪽의 오리배를 보시면 이쪽 오리배가 한옥 그리고 이 은행 건물이네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쪽 오리배에서 한옥을 찍었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려서 나왔겠죠. 한옥에 의해서 이 두 건물이 가렸을 텐데 지금 6번 사진을 보시면 살짝 가리기는 했네요. 그렇지만 2번 오리배에서 찍었다면 이렇게 이쪽 방면에서 보는 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이쪽 오리배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은행과 지금 두 번째 건물 그리고 한옥이 조화롭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오리배에서 찍은 사진이 6번 사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오리배에서는 한옥 쪽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쪽 고층 빌딩들을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나와 있는 5번 사진을 여기 2번 오리배가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진들을 어디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51쪽에서 아마 선생님들과 친구들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사실 안내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가 어디에 있다를 나타내는 그런 안내판이죠. 그래서 이런 안내판을 찍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드론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안내도를 표시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사진은 우리가 지상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 위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공간 그리고 입체 어디서 무엇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찰하는 대상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1쪽에 제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 있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2학년 때 여러가지 도형이라고 해서 쌓기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 쌓기나무를 공부할 것 같고요. 여러분 4학년 때 평면 도형의 이동에서 이제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회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 33쪽까지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33쪽을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를 푸시고 다 푼 이후에 영상을 통해 정답과 풀이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 33쪽입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쌓기나무가 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1층 그리고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층의 쌓기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의 쌓기나무는
이런 모양을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는 7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아래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쌓기나무가 있고요. 2층에는 이렇게 2개의 쌓기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 2개 더해주니까 8개의 쌓기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으로 갑시다. 쌓기나무로 3층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층에는 쌓기나무 3개를 기역 모양으로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첫 번째 조건, 쌓기나무를 3층 모양으로 만든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쌓기나무 3개를 기역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보시면 여기가 있고 지금 여기 이쪽 뒤쪽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역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를 놓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가와 다 보시면 1층에 이렇게 기역자 여기 이 쌓기나무 3개가 합쳐지면 기역자 모양이 되죠. 그래서 쌓기나무 3개를 기역 모양으로 놓은 것은 가와 다입니다.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2층에는 쌓기나무 2개가 면끼리 붙어 있다고 합니다. 면끼리 붙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이 쌓기나무와 이 쌓기나무가 있는데 서로 면끼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변끼리만 붙어 있습니다. 선분끼리만. 따라서 다도 아닙니다.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3층에는 쌓기나무 1개가 왼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 나, 다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조건에 전부 다 맞는 쌓기나무의 모양은 바로 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고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먼저 이 주어진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은 6시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12시 방향을 가리키던 것은 3시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것은 이렇게 회전해서 옮겨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나온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부 다 90도씩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오른쪽으로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돌린다는 말입니다. 회전시킨다는 말인데요. 즉 여기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이 오른쪽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왼쪽으로 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가운데는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따라서 이 도형, 마지막 모습의 도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 단원의 공간과 입체, 특히 쌓기나무로 세운 여러 모양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